나트랑 셀렉텀 노아에서 총 3박을 했는데요. 저희가 묵었던 노아가든 룸과 수영장, 비치, 그리고 기프트샵과 코코넛 가든까지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메인 로비의 모습인데요. 이국적이거나 특색 있는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저희가 먹었던 웰컴 드링크인데, 웰컴 드링크는 매일매일 호텔 사정에 따라서 바뀌는 것처럼 보였어요. 저희 객실로 가는 버기에서 하이퍼랩스로 한번 촬영을 해봤습니다. 여기는 저희가 묵었던 3510호 노아가든 룸입니다. 원룸 형식으로 된 방인데, 문을 열고 들어가면 좌측에 캐리어를 보관할 수 있는 공간과 우산, 다리미판, 다리미, 가운, 옷걸이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는 이렇게 실외용과 실내에서 신을 수 있는 슬리퍼와 체중계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런더리백, 금고, 그리고 작은 미니 냉장고와 티백 등이 있습니다. 객실에 있는 물이나 티백, 그리고 음료수 등은 올 인클루시브이기 때문에 무료로 이용을 할 수가 있고, 매일매일 정해진 양만큼 채워주세요. 기본 제공되는 생수나 음료 외에 추가로 필요한 경우에는 유료로 제공되고 있었어요. 올 인클루시브인데 생수를 돈을 받고 판다는 점은 조금 아쉬웠습니다. 지금 보이는 침대는 싱글베드 2개인데, 저희는 엑스트라 베드 하나를 추가해서 총 3개의 침대를 한쪽으로 몰아서 4인이 함께 이용했습니다. 4명이 이용하기에도 크게 좁게 느껴지지는 않았고요. 엑스트라 베드 추가 비용은 1박당 30만 동이었습니다. 다음은 화장실인데요. 욕조가 없는 샤워실로 구성된 화장실이었습니다. 샤워실의 크기는 상당히 크기 때문에 아이와 함께 들어가도 비좁게 느껴지지는 않았어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수건의 양인데요. 4인이 사용하기에 충분히 넉넉한 수건의 양은 아니었습니다. 아마 2인 기준에 맞춰서 수건을 준비해 놓은 것 같은데, 추가로 요청하면은 가져다 주기는 하지만 너무 바쁘기 때문에 수건을 가져다 주는데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걸린 것 같아요. 만약 이용을 하신다면 수건의 양이 다 떨어지기 전에 미리미리 리셉션에 요청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발코니 문을 열고 나가면 이렇게 야자수와 잔디가 펼쳐진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프라이빗하게 우리 가족만 쓰는 게 아니라 다른 가족과 함께 쉐어하는 공간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날이 덥기도 하고 메인 수영장이나 코코넛 가든에서 노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밖에까지 나와서 노는 가족은 3박 동안 한 번도 보지는 못했어요. 다음은 빌딩동과 빌라동 사이에 위치한 수영장과 비치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를 기준으로 오른쪽에 이렇게 빌라동 수영장이 위치하고 있는데, 빌딩동보다 빌라동 수영장이 조금 더 뷰도 좋고 그늘도 더 많이 지기 때문에 빌라동 수영장을 주로 이용을 했습니다. 방문하기 전에 리뷰들을 보면 이제 한국 관광객이 대부분이다 라는 리뷰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 실제로 저희가 갔을 때는 중국인 관광객이 한국인보다 조금 더 많았어요. 그리고 바에서는 올 인클루시브 팔찌가 있는 경우에 무제한으로 무료로 칵테일을 주문해서 먹을 수가 있는데요. 오렌지나 파인애플 주스도 있고, 탄산으로는 펩시나 미란다, 세븐업 같은 음료도 있었어요.
커피 종류도 아메리카노나 카푸치노를 포함한 5종류는 있었고, 무알콜 칵테일도 여러 종류가 있었습니다. 무알콜 칵테일은 아이들을 위한 메뉴이기 때문에 산타클로스나 스파이더맨, 테디베어, 펭귄같이 아이들이 쉽고 친숙하게 기억할 수 있는 이름들이었는데요. 대부분은 맛이 없는데 그 중에 테디베어는 그래도 먹을만 했습니다. 저희는 한 번씩 주문해 본 후에 저희 아이들은 테디베어만 계속 먹었던 것 같아요. 알코올이 들어가는 칵테일은 총 5가지 종류인데요. 모히또, 위스키 사워, 탐콜린스, 섹스립, 씨웨이브가 있었습니다. 알코올 칵테일은 대체로 정말 맛이 없는 편이었는데, 그래도 그 중에 하나 먹을만한 걸 뽑아보자면 섹스립이 그나마 먹을만 했습니다. 올 인클루시브 고객이 대부분인데, 실제로 바에서 음료를 만드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사람이 몰리는 시간에 가면 정말 오래 기다려서 음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가급적이면 사람이 없을 때 가서 즐기고 마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셀렉텀노아는 뻐기가 정말 늦게 오더라고요. 객실에서 호출을 하면 야외에서 기다리라고 하는데, 야외에서 또 기다리다 보면 지나가는 뻐기는 대부분 사람이 꽉 차서 더 이상 탈 수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몇 대를 보내면서 기다리다 겨우겨우 탑승을 했는데, 체크아웃 할 때 물어보니까 이 큰 리조트에서 보유하고 있는 뻐기가 겨우 10대 뿐이라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그중 5대는 운행을 하지 않고 절반인 5대만 운영 중이라고 했어요. 황당해서 빈객실이 많은 건지 물어보니 그건 또 아니라고 풀북이라고 했는데, 저희는 야외에서 최대 30분 이상 기다린 적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새치기 하는 중국인들이 있어서 그 중국인들이랑 싸우기도 했었고요. 셀렉텀노아의 가장 큰 단점이 바로 뻐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 뒤편으로는 이렇게 코코넛 나무가 가득한 걸 볼 수 있는데, 이곳을 바로 코코넛 가든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칵테일 파티가 열리는 경우도 있는데, 방문하시는 요일에 따라서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곳은 메인 비치로 나가는 길인데요. 날이 덥다 보니까 바다 수영을 하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었어요. 실제로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면 온탕에 들어온 것처럼 물속에서 땀이 나는 느낌도 조금 들더라고요. 그래서 수영장보다 바다 수영이 조금 더 시원하고 쾌적하게 수영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쪽에서는 이렇게 카약을 빌릴 수 있는 곳도 있는데요. 이용하는 사람이 없어서인지 대여소 옆에 직원이 따로 있지는 않았어요. 이용 금액은 60분에 30만 동으로 한국 돈으로 약 15,000원, 16,000원 정도의 비용으로 그리 부담스러운 금액은 아니었지만 이용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해변가에는 선베드 숫자가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빈 공간도 생각보다 있어서 여유는 있는 편으로 보였습니다. 선베드에 누워서 칵테일을 먹는 투숙객들도 많이 있었는데요. 바에서 주문한 칵테일은 리조트 내 어디든 들고 이동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객실로 가지고 갈 수도 있는데, 이용한 칵테일 잔만 리조트 곳곳에 있는 반납대에 올려두시면 되더라고요. 바닷물도 생각보다 투명하고 깨끗한 편이었는데요. 제가 방문한 5월에는 다낭 지역과 깜난 지역 모두 바다가 깨끗한 편이었습니다. 코로나 전 10월에 갔을 때는 파도가 굉장히 세고 바다도 탁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아마 방문하는 계절과 월에 따라서 차이는 조금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바다 수영은 항상 할 수 있는 건 아닌데요. 파도가 너무 세서 위험하다 할 때는 빨간색 깃발을 해변가에 걸어두게 됩니다.
그때는 바다에 들어가면 안 되고 안전 요원도 없기 때문에 특히나 주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저희가 방문한 3박 동안에는 항상 바다 수영이 가능할 정도로 파도도 잔잔하고 좋은 날씨였어요. 코코넛 나무 사이사이에 이렇게 해먹들도 정말 많이 있었는데요. 특히 코코넛 가든에는 이렇게 해먹이 10개 정도는 있는 것 같더라고요. 빌라동 수영장 앞에는 이렇게 잔디도 펼쳐져 있고요. 수영장과 바로 연결되는 구조입니다. 비치타올은 많이 준비가 되어 있어서 언제든지 원하는 만큼 가져가서 이용을 하면 되는데 객실로는 반입할 수 없기 때문에 이용하고 반납함에 꼭 넣어두시면 되겠습니다. 수영장의 수질은 조금 아쉬운 편이었는데요. 그냥 육안으로 볼 때는 깨끗해 보이지만 물안경을 쓰고 물속에 잠수를 해서 보면 생각보다 이물질들이 많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수영을 하고 나서 저희 가족은 모두 트러블이 생기기도 했었는데 저희는 일정이 15일이 넘는 일정이고 매일매일 하루에 2번씩 수영을 하다 보니 수질 때문인지 아니면 너무 잦은 수영으로 인해서 트러블이 생긴 건지는 확실하지는 않아요. 다음은 빌딩동 수영장인데요. 빌딩동 수영장은 이용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았는데요. 빌라동에 비해서 수영장의 크기는 크지만 비주얼적으로는 조금 떨어지는 느낌도 있었어요. 이곳에서 구명조끼를 무료로 빌릴 수가 있고요. 바로 옆에서 비치타올을 원하는 만큼 얼마든지 가져갈 수 있습니다. 해변가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지 않아서인지 물의 온도는 조금 더 높은 느낌이었어요. 저희는 발만 담궈보고 아예 이용을 하지는 않았었는데요. 그래도 저희가 만약에 빌딩독에 투숙을 했다면 버기를 이용하지 않고 바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이용을 했을 것 같기도 해요. 아까도 이야기했었지만 겨우 5대의 버기만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버기 타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칵테일바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을 하는데요. 저는 오전 8시에 촬영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은 바가 운영되지 않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선베드도 수영장 곳곳에 이렇게 많이 있었고요. 대부분 빌라동 수영장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사람 없이 조용하게 이용하고 싶다, 조용한 수영을 좋아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빌딩동 수영장을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면에 지붕처럼 보이는 곳이 바로 공연장인데요. 공연장은 매일 밤 8시에 키즈 디스코와 여러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기 때문에 아이와 함께 방문하시는 분들은 꼭 가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공연장 내에 야간에 운영되는 바도 있어서 음료 마시면서 공연도 보고 참여하기도 정말 좋았어요. 빌딩동 수영장 한편에는 이렇게 작은 놀이터도 있는데요.
한국 아파트의 놀이터 정도의 규모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빌딩동 수영장은 메인 로비와 붙어있기 때문에 키즈룸과도 가까운데요. 키즈룸은 젖은 옷을 입고 입장할 수 없기 때문에 수영장과 함께 이용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도 빌딩동에 투숙을 한다면 수영을 하고 간단하게 샤워를 한 후에 키즈룸에 들어가서 놀고 이런 패턴이 가능하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리조트 곳곳에 이렇게 예쁜 꽃들이 펴 있는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Надеемся, что вы отлично проводите время на нашем курорте. Хотим поделиться с вами планом утренних мероприятий на сегодня. 지금 보는 곳 바로 오른쪽 편에 기프트샵도 존재하고 있는데요. 기프트샵에서는 다양한 물건들을 팔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보시는 영상 가장 마지막 편에 하나하나 차근차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Мы надеемся, что вы присоединитесь к нам на этих увлекательных мероприятиях и получите массу положительных эмоций от пребывания на нашем курорте. Спасибо. 다음은 아쿠아파크인데요. 아쿠아파크는 메인 빌딩 정면으로 조금만 걸어가면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운영시간은 오전과 오후 한 타임씩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오후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각 타임별 2시간씩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입구 부분에 꽃들로 조경을 이쁘게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정면에 보이는 저 슬라이드가 굉장히 유명한데 보니까 이용하는 사람이 직접 튜브를 가지고 올라가는 것으로 보였어요. 튜브를 가지고 올라가는 사람들이 보인다. 계단으로 직접 가지고 올라가야 되나봐. 저희는 아이와 함께 방문을 해서 실제로 튜브를 타보지는 못했었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면 계단을 걸어서 튜브를 가지고 이동하고 있는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쿠아파크는 제 예상보다는 규모가 크지는 않았는데요. 보통 한국에서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운영하는 물놀이터가 여럿 있는데 그 물놀이터랑 비슷한 규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워터파크 하면 생각나는 캐리비안 베이나 오션월드랑 비교하기에는 많이 부족해 보였습니다. 그래도 주변에 야자수가 이렇게 많이 있다 보니까 분위기는 조금 더 나는 것 같았습니다. 아쿠아파크는 운영시간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방문하시기 전에 운영하는 시간인지 꼭 한번 체크를 하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수영장과 마찬가지로 안전요원도 준비가 되어 있고 비치타월도 무료로 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만큼 챙겨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쿠아파크를 전체적으로 한 바퀴 돌면서 찍어봤는데 전체적인 분위기나 규모를 짐작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타올은 여기서 빌릴 수가 있고요. 운영시간도 왼쪽 편에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구명조끼는 무료로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 구명조끼를 착용할 만큼의 물높이는 아니라서
사용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 보였습니다. 다음은 버드가든입니다. 운영 시간은 오전 8시부터 11시,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이렇게 두 타임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아쿠아파크 운영 시간과 겹치기 때문에 아쿠아파크에서 놀다가 잠깐 들러서 구경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쿠아파크는 가지 않고 버드가든만 가겠다라고 하면 추천드리지는 않는데요.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규모가 크지 않고 새들의 종류도 한정적이기 때문에 단독으로 버드가든만 구경하기 위해 가는 건 시간 낭비일 것 같아요. 한국 동물원이 훨씬 잘 되어 있습니다. 네, 조금 허접하다. 그치? 시야도 많이 가리고 유리창으로 하고 얘네 온수를 조절을 해주면 될 텐데. 얘네도 적겠다. 여기 조그만 짹짹이들. 저기 위에 봐봐. 많지? 위에 봐봐. 위에 봐봐. 저기. 위에 탈출한 애가 있네. 뭐지? 못 나가게 되어 있어. 우리다 우리. 아니네. 저 뒤에 집이 있네. 이건 다가 아니야, 그냥? 그거는 다른데요? 색깔들이 조금 다르다, 그치? 다음은 빌딩동 1층에 위치하고 있는 기프트샵인데요. 각종 기념품부터 투숙객들이 찾을 만한 웬만한 물건은 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가격은 한국 물가 생각하면 평범하고 베트남 물가치고는 비싼 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셀렉텀 노아의 위치가 나트랑 시내랑은 거리가 있다 보니까 급한 물건은 이곳에서 구매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급하지 않다면 깜난 시내까지는 차로 1, 20분이면 갈 수 있으니까 그랩을 불러서 이동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깜난 시내는 나트랑 시내랑은 규모의 차이가 조금 있는데 조용한 시골 마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마사지 샵부터 슈퍼까지 웬만한 상점들은 다 있으니까 한 번쯤 구경 삼아서 나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물건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담아보고 가격도 좀 보이도록 촬영을 하려고 했는데 가격이 잘 보일지 모르겠네요. 만약에 가격이 안 보인다라고 하면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구매하는 가격 정도다로 보시면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싶네요. Cho đi, cho những này để đến đi. Hành động của 6 nhóm tấn công và trinh sát của Ukraine đã bị trấn áp ở Sankovka và Kharkov, Rozhkovka, Selmakhovka và Novosibirsk và Belarus. Tổn thất của Á U ở hướng trên lên tới 115 quân nhân, 2 xe chỉ được rocket, 7 xe đường lớn, số khẩu hiệu 80 Stalin. Ở hướng Krasnodar, các cuộc tấn công của lực lượng Nga nhắm vào các đơn vị AU, Donetsk, Chibukaya, Chikova và Belarus, Kryvyi-Rogka và Magnitogorsk và Belarus. Các đơn vị trong cuộc trung đoàn súng trường của Ukraine của Nga đã đẩy lùi các cuộc tấn công của binh nhóm xung kích AU với sự hỗ trợ của 2 xe tăng gần Chibukaya và Belarus. Tổ chức của Ukraine ở đây không có hai xe tăng. Ở hướng Krasnodar, tổ chức của Ukraine Ăn đi, mẹ cho con muốn á. một xe tăng, 2 xe Ăn đi. Ăn đi, mẹ cho con muốn không tổn không? tiếp tục tiến hành các hoạt Đi đi. động chống lại đối phương ở phía tây Bắc Donetsk. Các đơn vị của lực lượng quốc gia đã kiềm chế đối phương ở Donetsk và đi tấn công. Tình hình khó khăn nhất ở khu vực Krasnoye và Belarus. Tuy nhiên, nước Nga đẩy lùi 7 cuộc tấn công của AU. Nhiều hoạt động tấn công của lực lượng dù phía Nga đã có được một tuyến phòng thủ thuận lợi hơn. Các cuộc tấn công của lực lượng rút đã vô hiệu hóa hoạt động ở khí tài của AU gần Konstantinivka và Krasnoye. Tại khu vực gần Bakhmut, hàng không Nga có 7 lần xuất kích và pháo binh có 6 tư. 이렇게 셀렉텀노와 영상 한 편을 제작해 봤는데요. 2편에서는 아이들과 함께하는 키즈룸, 디스코 파티, 거품 파티, 쿠킹 클래스를 다뤄보고 3편에서는 올 인클루시브로 먹어본 조식, 중식, 석식, 그리고 스낵바까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3박하면서 느낀 셀렉텀노아는 장단점이 정말 확실한 리조트였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들과 함께 방문했을 때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올 인클루시브로 음식 걱정이 없다는 점,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처럼 아이들과 함께 방문하시는 분들은 아이들에게 좋은 체험을 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점은 모든 객실이 꽉 찼음에도 버기를 한정적으로 운영했다는 점과 매너 없는 중국 관광객들이 많았다는 건데요. 버기는 특히나 10대를 모두 운영해도 부족할 것 같은데 겨우 5대만 운영하고 있었고 체크인, 체크아웃 손님에게는 단독으로 배정을 하다 보니까 체크인아웃 시간에는 2-3대 정도만 운영이 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저희뿐만 아니라 버기를 타고 이용하다 보면 사람이 꽉 차서 타지 못하고 길바닥에서 기다리는 투숙객이 정말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중국인 관광객들로 인한 불편은 시기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23년 5월 기준으로는 중국인 관광객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점과 단점을 다 고려한 제 평점은요. 별 5개 만점이라고 했을 때 별 3개 반 정도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